오늘 또 무척 더운데 언론인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덥긴 더운데 국민들의 분노는 이 뜨거운 날씨보다도 훨씬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 주식 통장이 깡통이 됐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라는 괴물 때문입니다.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다 우려를 했고, 미국과 달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에는 이게 맞지 않다, 분명히 우려를 표했습니다. 아마 애당초 금융위 금감원 관계기관이 우려했던 것도 아마 이 때문일 것입니다. 관계기관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결국 반대하는 금융위 금감원 상대로 김용범 정책실장이 눈 부라리고 호통 한번 친 게 다 아니겠습니까? 이제 국민들의 주식 계좌뿐만 아니라 국민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까지 불안한 지경이 됐습니다. 결국 국장에서 돈을 번 사람들은 외국인과 증권사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쌈짓돈으로 외국인과 증권사들만 배를 불린 결과가 됐습니다. 오죽하면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해서 범 여권조차 비판에 나섰겠습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범 여권이 뭔가 제대로 비판이라도 한번 한 적 있습니까? 부동산 정책이든 그 어떤 것이든 국민들이 분노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분노 한번 한 적 없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함께 힘을 모으고 한 몸처럼 움직였던 범여권입니다. 그런데 이 ETF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조국 전 대표도 비판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비판은 점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실패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ETF가 과연 정책 실패일까요? ETF가 정책 실패 맞습니까? 정말 좋은 의도로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찬성했는데 막상 정책을 실시하고 보니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까? 우리는 정책 실패는 그럴 때 정책 실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책 실패가 분명히 예상되고 있고 전문가들이 전부 반대하고 관계기관도 반대했는데 청와대에서 밀어붙였다면 이건 정책 실패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청와대 정책실의 정책 판단이 아니라 혹시 로비나 부정한 결탁에 따른 것이 아닌지 당연히 의심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절대 이 레버리지 ETF라는 괴물을 풀어놓으면 커다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금융위가 금감원이 우려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것을 밀어붙였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혹시 로비나 부정한 정탁이 있었던 건 아닌지
그런 로비나 부정한 결탁에 의해서 이렇게 무리한 정책 결정을 한 게 아닌지. 그래서 사실상 이건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사실상 주가 조작에 의해서 특정 기업의 이익을 몰아주려고 한 것은 아닌지. 레버리지 ETF가 실시되면 이런 결과가 올 것이고 특정 종목에만 이익이 돌아간다는 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다면 그 특정 기업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특혜를 주기 위한 다른 부정한 의도는 없었는지 지금쯤 특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김용범 실장의 아들과 이찬진 금감원장의 아들 두 사람 모두 미래에셋 자산운용이라는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감원, 청와대 정책실장 관계기관 협의를 했다면서요. 그리고 이런 관계기관 정책 결정을 한 핵심 부서 아닙니까? 그 부서에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자녀가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런 정책 결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이런 정책 결정이 그런 증권사의 운용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과연 계실까요? 그런 일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저는 국정조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국정조사를 넘어서 특검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이렇게 만들었다면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도무지 정책적 판단을 이렇게 잘못했어야만 하는 그 어떤 이유를 발견할 수도 없다면 우리는 다른 이유를 의심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을 밀어붙이는데 대통령께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기사 하나하나 일일이 검색해서 단어 하나하나 X에다가 이런 단어 잘못 썼다, 당장 삭제하라. 그렇게 꼼꼼히 챙기는 대통령한테 이 엄청난 정책을 결정하면서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 그걸 믿을 수가 있을까요? 이 엄청난 대국민 피해 극에 대해서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실체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찰이 느닷없이 스타벅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검찰, 경찰, 특검은 압수수색을 하면 예외 없이 그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불리한 이슈를 덮어야 할 때, 아니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을 때, 기가 막힌 타임에 너무 기가 막히게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서 이제 그냥 유리벽처럼 그 속이 정치적인 검은 속내가 너무나 훤히 들여다 보여서 이제 정치적인 의미나 아니면 검은 속내를 굳이 해석하려 노력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
언론 여러분, 커뮤니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국민들의 분노가 이미 하늘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결국 보안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됐습니다. 거기에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공소기각 사유는 덤이고요. 덤인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벽시계 하나 샀는데 고급 명품 시계 하나가 덤으로 들어온 느낌일 겁니다. 이렇게 경찰의 수사권을 몰아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지금 이재명 정권에는 불리한 이슈들이 넘쳐나니까 정치경찰이 보은이라도 하듯 우리에게 경찰권을, 수사권을 이렇게 우리 경찰에 몰아주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중요한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을 위해서, 정권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몸바쳐서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잘 해드리겠다는 증명이라도 해 보이듯이 오늘 기가 막힌 타임에 스타벅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검찰이 한번 영장 신청에 대해서 기각을 했던 사안 아닙니까? 이게 과연 영장을 청구해서 해야 될 일인지 검찰도 의문을 가졌던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을 갈라치고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한번 이용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런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국민과 소비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이게 지금 압수수색까지 해서 사상검증까지 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스타벅스를 막장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식의 하명 수사야말로 막장 경찰의 저는 막장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막장 경찰의 막장 수사가 일상화될 수 있는 문을 어제 활짝 열어 젖힌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미 문이 한번 열렸으니 이제 막장 경찰의 막장 수사 퍼레이드 쇼를 우리 국민들은 매일매일 일상에서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피해자가 되는 순간 그 엄청난 피해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토록 경찰을 믿지 못하고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는지 경찰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오늘 똑똑히 국민들께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김병기, 장경태 이 두 의원에 대한 수사는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뭐가 더 급합니까? 국민들은 어떤 수사를 지금 먼저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의 하명 수사, 막장 경찰의 막장 수사, 이제 국민들께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특급에 대한 구상이 필요할까요? 저는 원내 지도부든 당 지도부든 레버리지 ETF에 대한 특검 도입에 대해서 국정조사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달리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협조하면 저는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그게 부적절한이라는 수식어로 끝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느낄 고통 그리고 어제 그 토론회를 열었던 목적 그리고 그동안의 여러 토론회에도 계속 참석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국민의힘이 주최했던 토론회에도 참석해서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전에 법사위나 여러 상임위에도 출석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SNS를 통해서도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하고 절대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면 안 된다는 의견까지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그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이 통과된 날 아닙니까?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개최된 토론회입니다. 국회에 그렇게 여러 번 출석해서 그렇게 절절하게 호소했지만 그 법안이 통과된 그 상황을 지켜보는 피해자의 심정은 대한민국 이게 나라 맞나?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내가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 법이 그렇게 속절없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에 대한,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차올랐을 것입니다. 그런 날 토론회를 열고 그 자리에 또 참석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분노를 억누르고 해야 된다는 그 피해자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저는 토론회를 여는 것 자체도 매우, 그래서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 자체도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토론회에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다? 그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돌려차기 사건에서 잘 알지 못하거나 듣기는 했지만 그 사건의 실체를 전혀 모르거나 알았다 하더라도 그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거나 이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는 이 법안이 그런 강력범죄의 피해자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그런 피해를 당할지도 모르는 잠재적 피해자인 국민들에게 이 법안이
도대체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거나 그런 상태에서 토론회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면 실수로라도 저는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수를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실수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면 이것은 개인의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국민의힘 전체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지율의 문제를 떠나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건 어제 토론에 참석했던 그 피해자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을 부적절이라는 수식어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당 대표로서 피해자분께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당연히 필요할 텐데 징계 요청서의 접수 여부를 따질 사안인지 저는 징계 요청서가 접수되고 접수되지 않고의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당 차원에서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법률자문위원회에서 준비 중에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의 책임 당원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일부 당원들께서 지도부에 대해서 의견을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2만) 명 조금 넘는 당원들의 의사가 100만 명 넘는 국민의힘 전체 당원의 의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당대표가 일일이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우리 당의 특정 의원님들에 대해서 몇만 명, 2만 명 훨씬 넘는 당원들이 서명해서 징계를 요청한 사안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별다른 검토 없이 바로 제명하고 징계해야 되나요? 저는 우리 당이 지금 있어야 할 곳은, 우리 의원들이 있어야 할 곳은, 우리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가 있어야 할 곳은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과 국민의 인권과 민생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재명 정권, 더불어민주당, 여기와 싸우는 싸움터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끼리 싸우는 일에만 몰두할 것인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많은 악재들을 만들어내고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 싸우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데 당내 문제의 싸움에는 많은 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당 지지율이 왜 떨어지는지를 저한테 묻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나 원내 지도부가 있는 곳에서 함께 싸우려 하기보다 왜 우리를 데리고 다니지 않느냐고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당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누구와 힘을 합치고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방선거 이후에 어느 누구도 고민하지 않으면서 이 중요한 시기에 계속 그런 문제에 천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당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늘 그래왔던 것처럼 지도부를 흔들기 위한 또 다른 전략의 일부인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희들이 묻지마 비판을 했나요? 뭐 세제 관련해서 우리가 없는 얘기 했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제대로 된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있는 공급도 막힌다고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제로는 절대 부동산 값을 잡을 수 없고 지금의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있는 매물도 잠길 수밖에 없다. 새로운 공급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놓는 대책들은 당장 2년, 3년 안에 공급할 수 있는 대책도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눈 감고, 저희들이 그런 대안을 제시해도 그거에 대해서는 눈 감고, 말은 공급을 늘린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건 전혀 없고, 내놓는 세제 개편안, 부동산 규제 방안은 결국 있는 매물도 계속 잠기도록 만드는 거에 대해서 비판했는데, 묻지마식 비판이라고요?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내용이나 알고 있는 겁니까? 그 내용대로 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망가질지에 대해서는 한번 머릿속으로 고민이나 해본 겁니까? 커뮤니티만 들어가 봐도 국민들께서는 그 부동산 정책, 이번 세제 개편안이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부작용을 낳을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당의 원내대표가 야당의 비판을 묻지마식 비판이다, 선동이다. 묻지마식 비판, 선동이야말로 민주당이 늘 해오던 민주당의 단골 메뉴입니다. 무엇이 비판이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제 비판 중에서 어떤 것이 팩트에 어긋나고 어떤 공급 정책으로 내년에, 내후년에 주택을 얼만큼 늘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이번 세제 개편안에 의하면 오히려 장특공 폐지나 다른 것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단기간에 아니면 장기간 내년에는 어느 정도의 매물이 더 나올 것이라는 예측치를 가지고 수치를 가지고 정확하게 제 비판에 대해서 제 반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도 모르면서 그저 그냥 정치적인 수사로 묻지마 비판이다. 적어도 여당의 원내대표라면, 그리고 지금 당대표 지위까지 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좀 공부 좀 하고, 정부가 잘못하는 건 잘못됐다고 비판 좀 하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래야 대한민국이 좀 제대로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일정이나 계획이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쇄신안이 아닐 것 같은데, 쇄신안에 맞게 일정과 내용들에 대해서 정하고 적절한 시점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